안녕하세요, 김윤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운동으로 시작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네. 단 5분간의 투자로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 굿모닝 헬스. 오늘도 제임스 킬 헬스 트레이너 그리고 장미화 씨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의 남자 굿모닝 헬스의 제임스 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 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매주 5분 운동을 해왔는데 이번 주는 반갑게도 운동이 아니라 마사지를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그 전체적인 S라인 운동법 배우셨는데요. 오늘은 종아리의 붓기는 빼고 목 주변에 근육을 풀 수 있는 와우. 마사지 운동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러면 마사지에도 혹시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네, 필요하죠. 예. 오늘은 이 매트와 2리터 되는 물통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거 어느 집이나 다 구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죠? 예. 네네. 안에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매트에 편하게 놓은 상태에서 네. 물병 하나로 마사지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네. 네. 자,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자극을 좀 더 주기 위해서 네. 한쪽 다리를 올립니다. 오. 자, 이 상태에서 네. 좌우로 롤링만 해주시면 끝입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또 바꿔서 한번. 반대로. 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주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굿모닝 네. 보시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죠? 예. 지금 이게 바로 그-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첫 번째 운동 동작 중에 첫 번째 종류고요. 두 번째 종류는 네. 무릎만 여기서 살짝 구부려 주시면 돼요. 네. 구부린 상태에서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좌우로 돌려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펴는 네. 것과 구부리는 것 자체가 네네. 좀 달라진다는 네, 거죠?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다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좌우로 네, 이번에도 미세한 역시 차이인데. 무릎을 굽힌 네. 상태에서. 네, 좌우로 돌려주겠습니다. 저 이거 하려고 나무 깎은 분도 봤거든요. 네네. 근데 뭐 그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네. 간단하게 네. 그죠? 생수병을 통해서 할 수 집에 있네요. 있기 때문에 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은 1분씩 3세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한번 장미아 씨부터 해볼까요? 한번 배워보도록 네. 할까요? 네. 편하게 내려온 상태에서. 네, 그냥 다리를 쭉 뻗어서. 네네. 그 간혹 의심하는 분이 있어서 네. 제가 한번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네. 느끼게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와우, 와우. 아프시죠? 와우. 네. 와. 근데 이 팁이 만약에 네. 혼자 계신다면 집에 뭐 우리 가족분들이 같이 눌러주시면 네. 굉장히 효과가 더 큽니다. 오. 자, 그럼 혼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리를 꼬라 그러셨죠? 꼰 예. 상태에서 예. 좌우로 롤링 해주십니다. 예, 이렇게 흔들면 자, 돼요. 이 운동은 시원하다. 첫 번째 운동은 그 붓기 빼는 건데요. 네. 붓기 빼는 거와 동시에 네. 또 하나 팁이 뭐냐면 네. 이 여성분들 여기 그 하트 모양의 스트레스 굉장히 받으시잖아요. 그거를 없애주는 겁니다. 이게. 네네네.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겠습니다. 네, 이거 뭐 발을 네. 한번 바꿔서 네. 해볼게요. 네, 이거는. 바꿔서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구부려서. 네. 살짝 구부려서 했을 때는 네. 이제 그 이 위쪽으로. 아니요, 요거는 이제 이 옆 라인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종아리에 붓기도 빼지만 옆 라인을 얄쌍하게 만들어주시는 건데 이 비복근 안쪽에 가자미근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운동 동작은 무릎을 폈을 때는 비복근, 네. 두 번째는 가자미근. 네. 네. 가자미 식혜만 먹었지. 가자미 근육은. 네. 그리고 저는 이 약간 네. 무릎을 구부리니까 네네. 이쪽으로 조금 더 힘을 주게 돼서 네네. 허벅지로도. 네, 좋습니다. 네, 같이 움직여주시고요, 이렇게. 네. 네, 잘하고 계시고요. 이거는 뭐 자기가 원하는 부위 어디든지 해도 되잖아요. 아,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저도 네. 평소에 제가 하이를 많이 신다 보니까 네네. 늘 발목하고 종아리가 부어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운동을 해서 부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 팁을 좀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만약에 자극이 조금 안 오시는 것 같다면 네. 이 물통을 약간 그 자리로 옮겨서 해주시면 좋아요. 그 자리로.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하시다가 네. 만약에 조금 더 걸리는 부분이 있다, 네. 통증이 있다 그러면 네.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돌려주시면 좋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강하게 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주부님도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부위를 그렇죠. 오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시원한데요. 네. 그래서 이게 자극이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지금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아니, 굉장히 시원하고 좋아요. 네. 지금부터 네. 두 번째 한번 마사지 운동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자, 물통을 똑같이 내려놓은 상태에서 네. 편하게 눕습니다. 이번엔 또 아주 눕는군요. 간단해요. 예. 자, 다리를 무릎을 구리고 네. 손을 옆으로 편하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네. 좌우로 롤링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로
롤링. 어머, 나 이거 전용 베개 사고 싶었는데 그럴 필요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물통이 딱이네요. 호흡은 네.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고요. 편하게. 만약에 이게 조금 차갑다 네. 하시는 분은 수건을 한번 감아서 쓰시면 더 좋아요. 네. 또 너무 차가우면 근육이 경직될 네,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냉찜질 하셔야 될 분들은 또 물을 차갑게 해서 해도 괜찮을 그래도 것 같아요. 되겠네요. 그죠? 네. 아까 종아리도 그 생각이 들던데. 네. 아, 이렇게 두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주무실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해 보여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1분씩 3세트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최정 씨 먼저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할까요? 네. 자,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오늘은 참 부담이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목을 가운데에 잘 대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세요. 아, 무릎을? 네, 손을 옆에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상태에서 네. 네, 자연스럽게 롤링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무릎을 펴는 것보단 구부리는 게 조금 더 네네. 나은 여기 더 건가요? 편하실 거예요. 허리가 더 해보시면. 편한 것 네네. 같아요. 요거는 이제 목 주변에 네. 이 바로 밑에 후두근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근육과 그 옷걸이 모양의 네. 이 승모근 상부 쪽에 자극을 시켜서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심지어는 뭐 이렇게 머리 두통이나 예. 약간 거북목 같은 것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장미아 씨 하는 동안 저 좀 자고 있을게요. 네네. 좌우로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한번 장미아 씨 한번 봐드릴게요. 네.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방금 전에 배운 동작을 똑같이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에 베고. 네, 좌우로 롤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팁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어우, 좋아. 호흡은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고요. 네.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위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쪽이 네. 좀 걸려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그쪽 부위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좀 자극이 좀 안 온다 네. 하면 이 상태에서 네.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아. 들면 여기에 좀 힘이 더 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와우. 좌우측으로 롤링을 좀 해두시면 더 효과가 2배가 더 좋습니다. 와. 네,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뱃살에 약간 네. 힘들어가서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같이 할 그렇죠? 수가 있죠.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와, 이렇게 하니까 진짜 느낌 확 다르네요, 또. 네, 저는 몸이 한층 더 가벼워진 것 같은데 장미아 씨는 어떠세요? 전 다음 코너도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개운해요, 지금. 네, 다음 주에는요, 5분 운동 대신에 신나는 음악과 함께하는 줌바 댄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5분 마사지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에는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치유리 네. 책 시간 준비가 돼 있는데요. 장미아 씨, 네, 이번 안녕하세요. 코너도 잘 진행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는 해보겠습니다. 네. 예. 아니 보니까 여기 뭐가 많이 있죠. 네. 예. 지금 뭐 수건도 수건. 있고요. 네. 물도 수세미, 생수 이렇게 좀 준비가 돼 있는데 예. 언뜻 보면 이 세 가지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수건을 생수로 빨아 쓰라는 건가? 에이. 저도 참 이게 궁금해가지고 아까 예. 제작진한테 물어봤는데 바로 오늘 주제와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오늘 주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 쓰고 방치하면 독되는 용품들이 있다. 아하. 그래요? 한 번 쓰고 방치하면 독이 되는 용품들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름이라 물을 많이 마시고 그렇죠, 생수. 샤워를 좀 깨끗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그릇도 때를 좀 수세미로 미는 건 아니죠. 그릇도 좀 깨끗하게 잘 닦자. 저는 그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수병, 수건, 네. 수세미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용품들이 한 번 쓰고 그냥 두면 우리 몸에 안 좋다는 얘기인 건지 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인사드립니다. 먼저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정준석 한의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과연 앞에 있는 용품들 생수, 수건, 수세미 정말 한 번 쓰고 방치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수건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손 잘 씻은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닦고 다시 그냥 걸어 놓으시잖아요. 보통 그렇죠. 생수도 이렇게 한 모금 마신 다음에 다시 뚜껑 닫고 보관했다 나중에 드시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는데 당연하죠. 이렇게 한 번 쓰고 나중에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 잘못 방치하면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기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자, 먼저 수건. 네. 샤워를 한 다음에 저도 오늘 아침에 샤워를 했습니다만 수건으로 닦죠. 그러고 나면은 기념일인가 봐요. 샤워 잘 안 하는데 오늘 했나 봐요. 아니, 거기 아침에 올 때 수건을 그 봉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말리는 수건 봉. 거리.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 또 말라 있잖아요. 당연하죠. 오늘 저녁에 또 하죠. 그럼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저도 그렇죠. 거기다 안 걸면 성질 나죠.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 딸은 꼭 한 번 쓰고 내놓고 한 번 쓰고 내놔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있지. 야, 세탁기도 피곤해. 너 어떻게 이렇게 한 번 쓰고 감당할 수가 없어. 걸어서 널어서 말려라. 마르면 다음 날 한 번 더 쓰고 그다음에 냄새 나면 그때 빠는 거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물도 절약하고.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이게 상식인데. 당연하죠. 자, 장미아 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건을 어느 정도 횟수로 사용하는지 저희가 한번 제작진을 상대로 해서 소소하게 믿을 수 제가 한번, 있나요? 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자, 수건 얼마나 쓰고 세탁하시나요? 샤워용 수건 일단. 샤워한 다음에 닦는 수건 있잖아요. 네. 자, 1회 쓰고 세탁한다. 한 번 쓰고. 네. 한 번 쓰고 세탁한다. 꽤 많습니다. 한 그러게요. 20분 정도가. 오. 네. 이것들은 좀 있는 집. 아니야. 자기가 빨지 자식들이네. 않는 집들. 그러네. 엄마가 빠는. 그럼. 한 번 쓰고 그냥 내놓으면 되니까. 지가 빨면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어. 그럼. 난 그렇게 생각해. 네. 하루 쓰고 세탁한다. 하루. 하루는 괜찮아. 보통 이 정도인데 이게 그거보다 좀 적네요. 줄었어요. 한 10명 정도가 네. 이렇게 세탁을 얘기를 했고요. 축축하고 냄새 날 때까지 한다. 효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2명밖에 안 되네요. 네요. 다행이네 어떻게 보면. 아니면 지가 빨거나. 예. 예,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번 쓴다가 62.5% 정도가 되고요. 하루 내내 쓰고 빤다가 31.25%. 네. 그리고 냄새 날 때까지 쓴다가 6.25%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샤워용 수건이에요. 근데 그렇죠. 샤워용 수건은 사실은 한 번만 쓰고 세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왜? 수 있죠. 온몸을 다 닦고 나면 축축해지니까. 맞아요. 예. 말릴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손 닦는 수건이에요. 그건 한 번 닦고 내놓은 이거는 뭐 건 말이 수건 안 있는데 그죠. 귀퉁이만 닦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는 왼쪽 귀퉁이. 그다음에는 가운데. 손 닦는데 뭐 수건 하나를 다 쓰진 않으니까. 이게 어렵게 사시네요. 네, 아니, 보통 그렇죠. 자, 1회 네. 어머. 없네요. 그렇죠. 한 그죠. 번만 쓰고 세탁한 사람 없을 거예요. 맞아요. 하루 쓰고 세탁한다? 꽤 있네요. 이거는 18분. 이것도 자기가 안 빠는 사람이야. 내가 축축하고 냄새 날 때까지 쓰고 빤다 14분. 요거는 퍼센트로 따지면은 하루 내내 쓴다가 56.25%, 축축하고 냄새 날 때까지 쓴다가 43.75%. 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하루 그렇죠. 또는 축축하고 냄새 날 때까지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한 번만 쓰진 않는데요. 사실 수건은 한 번 손을 닫고 이제 쓰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워낙 세균이 번식력이 많기 때문에 네네. 세균수가 어마어마할 수 있죠. 예, 한 그렇다면 번도 생각 안 저희가 해봤는데. 예, 한 번 사용하고 방치한 이 수건의 세균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네네. 함께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한 번 사용한 수건 세균 수치는 과연 얼마일까요? 자, 지금 집에서 제가 하는 동안 똑같네요. 아유, 저렇게 널어놓기만 해도 네. 고맙지. 자, 1회 사용 직후 105, 3시간이 지난 후 489, 12시간이 지난 후 1796.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군요. 오. 이야, 전혀 생각을 못 해본 건데요. 그러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이야. 지금 보니까 1시간, 3시간, 12시간. 네. 수치 자체가 뭐 가파른 그런 곡선을 형성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 하루 정도 지난 수건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손 닦는 수건, 하루 정도 지난 수건은 이렇게 많이, 그죠? 그렇죠. 대부분. 네, 대부분 이렇게 그렇게 하고 쓰네요. 축축하고 냄새 날 때까지 하는 분도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하루 아니고 네. 이렇게 특별히 몸 닦고 해도 2, 3일 쓸 수 있어요. 냄새 안 나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요즘 수건을 준비해놨잖아요. 네. 여기 있는 수건이 바로 하루 된 수건입니다. 아. 예. 이거는 제가 한번 네. 직접 실험맨으로
전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욱 씨는 뭘 해도 어울려. 별거 다 하죠. 네. 자, 요게 실험 봉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네. 시약에다 해가지고 측정하는 거죠. 예. 이거 사실은 저기 뭐 민 원장님도 계시고 정 원장님도 계시니까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요거 지금 생수 딴 거예요. 요걸로 지금 따서. 자, 방법은 여기 면봉을 묻혀줍니다. 네. 묻힌 다음에 요 수건이 네. 하루 된 수건이에요. 어제, 여기를 이렇게 어제 이제 썼다 이렇게 이거죠? 예, 면봉으로 싹 닦아가지고 네. 요걸 이제 측정해 보는 거죠.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색깔은 하얘요. 하루 지났으니까. 아, 그럼요. 손 닦아가지고 뭐 이게 더러워지겠습니까, 그렇죠. 수건이? 예, 이렇게 쫙 꼼꼼하게 요래 닦아가지고 시약에다가 선배는 오래 해보신 것 같아요. 넣고 네. 흔들어요. 흔드는 건 제가 정말 잘합니다. 오늘 정말 보라색 옷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마치 자, 그다음에 마스크 측정기가 있죠. 네. 여기다가 과연 얼마가 나올까요? 아까 12시간 지난 게 1,700대가 나왔거든요, 그렇지요. 세분이. 자, 요거는 기대가 됩니다. 자, 넣고 닫았습니다. 자, 누릅니다. 자, 누르면 이제 엔터 누르면 10초 이후에 나와야죠. 아, 네. 아, 이건 안 켜놨군요. 누가 이걸 꺼놓은 거야? 예. 이걸 꺼놨었어요. 네, 예. 이걸 아유. 킨 다음에 해야지. 예. 네, 자, 한 아까 다음에 12시간 넣고. 지났을 때 1,700대까지 갔었는데 네. 하루가 지났으면 과연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자, 이게 문제가 있네요. 네, 다시 켜야 됩니다. 네. 실제로 세균들이 번식하는 이게 사실 실험이 경우, 예, 이렇게 되는. 자, 됐다.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우, 긴장됩니다. 그다음에 예. 자, 이제 넣겠습니다. 너무 긴장을 하지 마시고요. 아니, 제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게 얼마나 나올지. 제대로 이게 돼야 되는데. 예. 너무 귀여운 방송이에요. 아니, 이게 우리는. 생방이 이런 게 있네요. 네. 아, 예, 생방이 묘미인데. 아니, 제가 할게요. 예. 저 들으지 마세요. 예. 지금 어떻게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제가. 네. 한 다음에. 야, 아까 전에는 잘 되더니 왜 이래요? 네. 이 자체가. 네. 이게 왜 키기만 하면 거부를 하죠, 저를? 네. 자, 켰습니다. 켜고, 이제 이걸. 아니, 왜 거부를 하는 거야, 자꾸. 자, 이거 실험이 안 되는데. 생방 중에. 요거 뭐 문제가 있네요. 테스트를 예, 하시는 동안 민 문제가.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예, 예. 자, 요거 수치가 한번. 어느 정도 나올까요? 측정을 다시 한번. 예. 저희가 시약을. 24시간 전에 네. 있는 것들만 비교를 해본다고 해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치가 나왔을 때 기준표가 RLU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아, 네. Relative Light Unit이라고 해서 보통 오염도 정도를 측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예. 수치가 높을수록 당연히 오염 정도가 훨씬 더 심한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나라에서 권고하고 있는 공중보건 그 위생 기준치에서는 예. 400 정도까지가 정상이에요. 아. 그래서 당근 직구 같은 경우는 별로 수치가 높게 안 났으니까 정상 수치인데 6시간만 지나도 사실 권고치를 훨씬 뛰어넘게 되는 거죠. 아. 게다가 작년에 이제 국회에서 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용산역이랑 서울역 거기 공중화장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그곳에 있는 변기를 검사를 해봤더니 최대 네. 950 정도 수치까지 나왔는데 아까 12시간 지났을 때 훨씬 훌쩍 네. 뛰어넘는 네. 1,700이 넘는 수치를 보였죠. 예. 아. 이미 자, 제가요, 요 제작진이 이제 다시, 됐네요. 정상적으로 이제 기기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네. 걱정은 말이죠. 네. 시약에 너무 많이 흔들어서 아. 세균이 녹았으면 어떡하지? 자, 넣고요. 엔터. 자, 10초 걸립니다. 네. 얼마의 수치가 나올까요? 굉장히 아까 이제 기대가 되면서 궁금하기도 서울역하고 하고. 용산역 변기 수치가 900이 넘었다고 그죠? 네, 그 정도 950. 수준이라고. 숫자는요? 네. 9,636! 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이야. 변기보다 10배 이상 더 더웠다고 이야. 보시면 돼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공중화장실에 너무 10배라고 흔든 거 하는 아니에요? 있었어요. 아니, 시약에 내가 너무 빨았나? 그러니까 너무 흔들었나 근데 봐. 너무 이야. 아니, 야, 이거 놀래라. 근데 정말 그게 다는 아니라고 나 지금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예. 예. 어느 정도 그죠? 아. 만 해도 그 반만 해도 지금 대단한 거잖아요. 예. 수치가. 이 정도면 뭐 우리 몸에 와. 안 좋다는 거는 불보듯 뻔하네요. 아니, 어떻게 12시간에 1,700이었는데 24시간 되니까 9,600이 나옵니까? 저는 이수건도 이수건이지만 아까부터 생각난 게 뭐냐면 우리 네. 부엌에 조그만 손수건 하나씩 걸어놓잖아요. 네. 있죠. 주부들 왜 하고 손 닦고 하고 손 닦고 그거는 오죽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것도 아. 매일 바꾸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네요. 와. 얼마나 안 좋을까요? 그 예. 수건 같은 몰랐다. 경우는 이제 수건에 미세 올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세균이 번식하기 굉장히 또 좋은 구조기도 그래요? 하죠. 예.
네, 방금 같이 이제 저렇게 세균이 너무 과도한 것들을 많이 썼을 때는 예, 일차적으로 피부 문제를 좀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균 수가 많은 수건을 쓰게 되면은 네, 이제 네.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같은 것도 올 수도 있고요. 네. 면역력이 좀 떨어지신 분이나 아니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이제 농가진이라고 해서 어머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애기 이제 수포처럼 막 올라오고 딱지가 네. 까맣게 안게 있는 피부염을 얻게 되는데 그런 이제 박테리아 감염도 크게 올 수도 있죠. 아니 우리가 모르고는 그냥 수건을 쓸 수가 있는데 그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세균이 많다라는 거를 저희가 측정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드리면 이걸 알고서는 수건을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나 잘못 알았나 봐. 그냥 알지 말걸. 정말 그런 진짜 생각까지 너무 마음이 네. 너무 어려운데. 아니, 민 원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손을 한번 닦았다고 이렇게까지 수치가 올라갈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세균수가 늘어나는 걸까?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손을 닦거나 얼굴을 한번 닦거나 하게 되면 네. 피부에 있는 각질 세포가 옮겨서 묻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각질 세포는 유기물이기 때문에 네. 세균들이 영양분으로 사용을 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화장실에 걸려져 있는 수건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통풍이 잘 안 되고 굉장히 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습기도 있고 영양분도 있으니까 굉장히 증식을 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다가올 장마철, 맞아요. 여름철에는 네. 더 꿉꿉하죠? 조심하셔야 해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진짜 매일 손을 닦고 세탁을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불가능하죠. 네. 네. 그런 경우는 방법은 없나요? 그 임시방편이긴 한데요. 임시방편.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습한 환경을 좀 피해 주는 거죠. 아. 우리가 어떻게요? 수건 같은 걸 사용하고 화장실 안쪽에 걸어놓는 것보다는 바깥쪽에, 그러니까 조금 건조한 환경에 좀 걸어두게 되면 세균 번식을 좀 막을 수는 있겠죠. 제일 좋은 거는 손을 닦은 다음에 햇볕에 말리면 제일 좋겠네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현실이 좀 그렇죠. 매번 그렇게 하기가. 아,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 안 하고 밖에 습도 차이를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예, 아까 있는데. 민원장님께서도 네. 언급해 주셨는데 화장실 안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네요. 72%가 나왔고 당연히 화장실 그렇겠죠. 밖이 48%예요. 그러니까 밖에 걸어놓으면은 좀 수건이 건조가 빨리 되니까 네. 세균이 번식하는 거를 임시방편이지만 좀 막을 수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근데 해주셨습니다. 주부 입장에서 예. 또 밖에 걸어놓으면 지저분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막 뭐라 그러거든요. 제발 네. 저 수건거리에다 걸어라. 맨날 잔소리했는데 네. 그걸 밖에다 거는 걸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네, 그러네요. 자, 이렇게 화장실에서 수건을 방치하거나 걸어놓게 되면 세균의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 그 수건 자체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렸는데, 자, 그 다음이 이제 궁금한 게 저희가요, 수세미입니다. 자, 수건이 이 정도라고 하면 수세미는 이거 어떨까? 벌써부터 저는 걱정스럽기도 한데, 예, 수세미는 진짜 사실은 주방에서는 필수품인데다가, 그죠? 수세미 자체는 어떻게 쓰세요? 쓴 다음에 그냥 수세미 거리에다가 젖은 채로 놔두잖아요. 그렇죠. 건조라는 개념을 잘 건조가 못 없잖아요. 가지고 왜냐면 저는 하루에 3번씩 쓰니까. 저는 사실 3번만 쓰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애들 있으면 간식을 그렇죠,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사실은 수시로 써요. 그래서 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베란다에 잘 넣는 편인데 네. 그래도 잘 넣는다고 해도 어떨 때는 한 번 쓰고 넣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 쓰고 그다음에 널고 잘한다고 하는 것이 네. 근데 한 번도 안 넣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넣으시는 분들. 그렇죠. 네. 저는 안 넣습니다. 설거지 담당이 전데요. 아 그래요. 예. 안 넣을 것 같아요. 그 앞에 이렇게 그 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제 걸쳐놓는 거죠. 예, 그 밑에 그 하수구 네. 그 뚜껑 같은 것도 이렇게 놓고 하는 그런 네. 그 통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렇게 수세미 다 쓴 다음에 꾹 짜서 그냥 거기다 이제 넣죠. 놓고, 그러니까 퐁퐁이라든지 이거 저희 세제, 예, 주방 세제 같은 거 쫙 쓴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다 털어서 놓고 네. 바로 좀 있으면 또 닦아야 돼요. 말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없죠. 대부분 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네. 이번에는 수세미를 한번. 아, 나 이거 저희가- 안 했으면 좋겠어. 아, 이거 하고 나면은 이건 이제 좀 이거 설거지를 할 수 겁나는데.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예. 자, 이게 지금 수세미가 보기에는 되게 깨끗합니다. 그렇죠. 그냥 주방 세제 이렇게 해서 빨면 네. 예. 대부분 예. 깨끗하죠. 우리 집 거보다 훨씬 깨끗해 보여요. 예, 우리 집 거는 사실은 카레 먹은 거 이런 거 아, 닦고 나거나 또는
왜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세요? 그게 남아있으면 안 되죠. 탄 냄비 같은 거. 그게 아니라 카레가 노란색이잖아요. 맞아요. 내지는 탄 냄비 갖다 닦고 나면 이게 노란색 내지는 검은색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건 안 없어집니다. 잘. 김치통 같은 거 닦고 네. 나면 또 뻘겋게 물이 들기도 해요. 자, 요거 한번 제가 측정해 볼게요. 네. 뭐 말이 많네요, 제가 오늘. 왜냐면 두려워서 그래요.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 맞아요. 자, 그래서 요것도 저도 이제 수세미는 진한 색을 써요. 예, 흰색은 감당이 안 돼, 진짜로. 흰색은 진짜 보기에 육안에 안 좋잖아요. 일단. 감당이 안 돼요. 자, 요겁니다. 요거. 네. 참고로 이 수세미는 아. 우리 제작진이 일주일간 매일 사용하고 단 한 번도 건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거 보니까 요쪽 부분 보니까 요거 저 탄 냄비를 좀 닦았나 본데요. 네. 약간 벌써부터 거뭇거뭇해요. 불길합니다. 그럴 수 네, 여기가 있어요. 약간 네. 거뭇거뭇합니다. 아우, 무섭다, 나는. 아, 자, 이렇게 닦아서 어머, 이 면봉 색깔이 변한다. 그리고, 어떡하면 좋아. 면봉 색깔이 변하니까 어떡하죠? 그리고 이 수세미가 계속 젖어 있을 수밖에 없는 약간 게 걱정스러운데. 아까 김현욱 씨 말씀하신 그 망 같은 데다 그냥 두잖아요. 거기다 도 물이 계속 튀어. 사과 닦을 맞아요. 때도 물이 튀고, 맞아. 네, 다른 거 뭐 씻을 때도 물이 튀고, 손 닦을 자. 때도 물이 튀고. 수세미. 네, 화이팅! 아까 하루 된 수건 얼마 나왔죠? 900. 9,636인가 나왔습니다. 제 그 숫자, 여기 아직도 있네. 9,636. 야. 여기 아까 그 수건 숫자예요. 네. 여기 지금 그대로 지금 고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여기다가 요거 넣습니다, 이제. 자, 9,636보다 설마 많이 나오진 않겠지? 9,600, 이게 수치가 얼마까지 가는지를 모르겠네. 10만 단위까지 가긴 10만 단위까지 가요? 최대로 가게 되면. 자, 자, 출발합니다. 와, 뭐야? 62,861이요? 아니, 지금 민 원장님이 10만 단위까지 간다고 해서. 야. 나 지금, 아니, 설마 그랬는데. 62,800. 아까 화장실 뒷골이- 변기가 어느 정도라고 하셨죠? 화장실도 채 1,000이 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가장 뒷골 사용하는 아파. 화장실도 그럴 정도인데 네. 60배 이상 더 더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거지를 안 하시는 게 더 깨끗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이야, 나 지금요, 제가 목이 뻣뻣했어요, 갑자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설거지 담당이라고. 아, 정말. 나 지금까지 이렇게 더럽게 설거지를 했던 거예요. 아, 정말 설거지하고 매번 세탁을 한 수세미라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 정도라니까 정말 뭐 할 말이 없네요. 이거 네. 지금 되게 무슨 균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그 미국 NSF 미국 국제위생재단의 보고에 따르면요, 네. 수세미의 75% 정도는 대장균 박테리아를 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네, 조사가 됐고요. 네. 사실은 이 수세미가 미세한 그물 모양이라던가 이 스펀지 모양이 많기 때문에 네. 수건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물질이 끼기가 쉽죠. 그래, 예. 맞아요. 특히나 수세미는 이제 음식물이 끼다 보니까 네. 세균이 충분하게 먹고 살 만한 영양분이 많죠. 그렇기도 하고 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젖어 있어. 젖어 있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세균을 사육한 셈이네. 그렇죠. 수세미에다가 농장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네. 세균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를 증식시키고 사육시켰네. 거기다가 이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손이 시리시니까 따뜻한 물로 설거지를 하시지 맞아. 않습니까? 그리고 기름기 같은 거 있을 때는 또 뜨거운 물로 그렇죠. 해야 더 좋아요. 잘 닦이죠. 제거가 되니까. 예. 근데 그 환경 자체는 세균한테 너무 좋죠. 아, 그래요? 온도까지도 뜨끈뜨끈하니까. 예, 따뜻하게 배양이 잘 될 수 있는 온도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사실은 수세미가 수건에 비해서 더 높게 나오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러네. 이게 뭐랑 똑같냐면 볏짚을 깔아주고 거기다 물을 뿌려서 세균을 잘 배양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한 거랑 똑같은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수세미를 저희가 매일 쓰는 식기구를 세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질문 얼마나- 무식하지만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 드릴게요, 민 원장님. 이런 수세미 몸에 안 좋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대장균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 대장균은 식중독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불쾌한 냄새가 가끔 나는 수세미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수도모나스균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런 균주들이 좀 심해지게 되면 이제 단순한 식중독뿐만이 아니고 눈이나 귀의 염증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아이들한테 갑자기 미안해지네요. 그렇죠. 이 수세미로 젖병도 닦았는데. 아, 그래서 돌날 아팠구나. 애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갑자기. 예. 근데 요즘에 왜 예. 그 뭐 항균 수세미다, 뭐 삶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이 예. 나오긴 하지만 좀 찝찝해서 왜 이렇게 세제 좀 묻혀서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또 저 같은 경우는 왜 그 손 닦는 거 있죠? 손결제. 예, 네네. 그걸 묻혀갖고 제가 좀 빨아서 두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방법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거 손 닦는 거잖아요. 네, 요즘 주부님들이 이제 간편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머니들 막 일일이 삶아야 삶고 되죠. 했었는데 네. 간편하게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이 정도면 살균이 되겠지 맞아요. 라고 하시는데 전자레인지로 다 익히잖아요, 뭐든. 그렇죠. 근데 사실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독일의
그 반개인 대학에서 연구 결과인데요. 네. 사실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살균을 했더니 예. 전체 세균의 60%만 죽고요. 다 죽은 게 나머지 40% 살아남아서 또 다시 증식하는구나. 그렇죠. 이 40%가 결국 원래 자리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네. 크게 살균 효과가 없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60은 죽였는데 40이 살아서 다시 120이 돼. 네, 맞습니다. 금방 증식하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사실 그 연구진들이 가장 이제 좋은 해결책으로 제시한 거는 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새 수세미로 교체하는 거를 네, 많이 권장하더라고요. 교체라. 네. 내지는 요즘에 일회용 수세미들이 많아요. 네. 사실 저는 그냥 수세미를 쓰지만 아내는 일회용 수세미 이렇게 종이 타월 타입을 해가지고 찢어서 쓰고 뭐 좀 버리고 버릴 이런 수 식으로 있는.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이요. 네. 과연 우리 주방에 수세미만 그럴까? 혹시 또 이렇게 세균이 잘 번식하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도 그렇고 엄청 네. 많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네.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고무장갑이요. 주부님들 고무장갑 한번 사시면 네. 구멍 나거나 찢어질 때까지 계속 그거 쓰시는 경우들이 당연하죠. 그런 거 많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고무장갑도 계속 습한 환경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두 달 간격으로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교체하지 않는 그 중간중간 사용하실 때도 표면만 말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물기가 튀면서 안쪽으로 습기가 많이 차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뒤집어서 안쪽까지 완전히 건조를 시켜주시는 것이 그게 좋습니다. 뒤집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속 뒤집혀. 아주 그냥 그게 이렇게 하고 귀찮아요. 이렇게 손가락 나올 때까지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참 맞아요. 쉽지가 예, 않던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 아까 네. 물건 중에 생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이렇게 일회용 생수 많이 드시잖아요. 네. 한번 오픈하면 얼마 동안 드세요? 저 같으면은요, 저 매니저 차에 생수 지난주 거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세요. 굉장히 알뜰하시네요. 아니 나만 마시는 거잖아. 생각보다 저 따서 사람이 먹고 되게 닫아서 사람이 본인만 되게 드시는 더러워 거니까. 생각보다 지금. 아니 그리고 나서 제가 맛을 봐요. 이렇게 살짝 전혀 안 상해요. 물 맛은 생수가 들어있는 우유 뭐 내지는 이런 거는 상하지. 근데 생수는 안 상하더라니까. 그게 못 느끼는 거지. 나는 적어도 이거 따놓으면 번식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따놓으면 그날로 즉시 마시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근데 우리 애가 안 해서 그게 문제지. 드실 때 또 입 대고 드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보통? 컵으로 따라 먹을 때도 있지만 급하면 바로 입으로 가죠. 아니 저걸 누가 컵에다 따라 먹어요. 그냥 마셔야지. 생수는 그래서 일회용으로 다른 나온 걸 타 먹을 건데. 때도 그나마 본인 저는 혼자 입은 먹어요. 안 대고 먹어요. 왜냐하면 번식이 더 될 거라는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했어요. 네. 나름대로. 그래서 그냥 입 안 대고 먹거든요. 사실 대부분 특히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김현욱 아나운서처럼 입 대고 그냥 이렇게 마시고 그럼 여러 우리 번 애들이 마시는 닫아놓고. 경우 있거든요. 네. 직접 그냥 바로 실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또 저의 그래요? 시간이군요. 예. 자, 여기 보면은 갓 오픈한 생수. 네. 오픈한 지 1시간 지난 거, 6시간 지난 거, 예. 하루 지난 거, 컵에 따라 마신 거.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갓 딴 거 한번 해볼까요? 비교를 먼저 한번 해봐야 예, 갓 되니까. 딴 거 제가 따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 여기 그냥 제가 바로 담궈서 네. 아, 이건 못 먹네 이제. 그러네. 아유. 예. 이렇게 따랐어야 내가 먹는 건데. 예. 자, 아무튼 흔들어서. 근데 쟤네들은 다 입 안 된 거예요? 딴 자, 거만 아까 그랬다고? 이건 딴 지우세요. 건 입을 대지 않을 62,861. 요건 지우셔야 됩니다. 요건 아까 수세미였어요. 아우. 여기다 세팅을 다시 하겠습니다. 기계도 놀랬겠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아, 세상에. 전 진짜 목덜미가 서늘해졌어요. 내가 아까. 태어난 이래 이렇게 많은 수치는 처음이야 했을 것 같아. 자, 갓단 생수는 얼마일까요? 네. 설마 요거는 4. 예. 아, 기준치 훨씬 이하로 나오게 그러네요. 되죠. 그러니까 뭐 미생물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예. 4면은 뭐 깨끗한 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충분히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네. 그러네요. 예. 그러면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시간 됐어요. 1시간. 예, 실제로 제가 방송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네. 따서 제 입을 넣고 마셨습니다. 입 대고 드신 입 된 거예요? 아, 또 마셔야 되는데 이걸 넣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버려야 된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아니, 원하시면 특별히 드릴게요. 갖고 가세요. 그거 자, 다. 1시간 네. 된 거. 야, 오늘 재밌다. 이거 1시간, 6시간 하루 요거. 예, 어느 정도 1시간밖에 안 지난 생수는 당연히 많이 1시간은 드시죠. 뭐 내가 봤을 때 요거 한 10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입을 대고 먹었다는 거죠? 예, 4인데 아까 네. 4 나왔잖아요, 생수가. 요거 1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니야, 김현욱 씨가 더러운 수세미로 설거지한 걸로 먹고 왔기 때문에 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수세미로 입을 닦지는 않았거든요. 아이, 그래도 그 닦은 걸로 먹었잖아.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자, 과연 얼마일까요? 10! 그러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오, 야!
오늘 운빨이 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지나면 괜찮네요, 어느 정도. 예, 또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양치를 깨끗하게 하고 드신 것 같아요. 예, 아침에 방송 전에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입 안 대고 먹으면 훨씬 더 깨끗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네요. 입을 대고 네. 먹느냐 안 대고 먹느냐 차이는 큽니다. 자, 이제 6시간. 6시간. 드디어 6시간. 6시간은 이것도 뭐 일반적이거든요. 사실 1시간은 금방 지나잖아요. 그렇죠. 6시간이면 네. 반나절이니까. 자, 그리고 맞아요. 요쪽도 한번. 예, 예. 아, 입을 대고 드셨어요. 그렇죠. 입 대고 먹었으니까 아, 요쪽. 이게 입을 남아 있으니까. 대고. 예. 우리 제작진이 입을 꼭 대줬군요. 자, 요거는 6시간 지났습니다. 과연 세균 수치가 어떻게 나올까요? 아우, 재밌다 요거. 아까 1시간이 10이었잖아요. 예, 예, 10이었어요. 당연히 10보다도 높게 나올 것 같은데 자, 어느 정도일지. 야, 우리가 생방 중에 이런 실험은 사실 굉장히 짜릿짜릿합니다. 사실 저희도 긴장이 돼요. 모닝이니까 가능해요. 실제로 현실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네. 예. 282. 와, 아. 정말요? 인간 양이 280배가 확 굉장히 늘어나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증가를 이게 하게 뭘 되죠. 얘기하냐면요. 얘네한테 내가 10마리만 허락을 했어. 다시 5시간 만에 지네끼리 난리 부르스를 쳤네요, 지금. 어머. 지네끼리 막 알 까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세균은 얘기하면. 이분법적으로 이제 번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퍼지는 초반 6시간보다 그 예. 뒤에 있는 12시간이 훨씬 더 증가하는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아니, 자. 저는 진짜 지금 속으로 한 50에서 60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6시간이니까 아까 자, 이제 1시간이 10이었잖아요. 문제는요. 한 60 정도로 생각했는데. 하루 지난 물입니다. 저는 일주일 두고 먹거든요. 그거 재지 맙시다. 아까 200대가 나왔는데 야. 이거 어떡하죠? 아, 벌써 예. 두려운데요. 자, 예. 그러니까 김현욱 씨 몸에는 피와 아. 살과 세균이 굉장히 공존하고 있었군요. 자, 이거 하루 됐는데. 야. 아, 걱정스럽습니다. 이거 안 됐으면 좋겠다. 아까 나는 6시간은 두려운데. 282밖에 안 나왔거든요. 282도 많죠. 많은 거죠. 많죠. 많아진 거죠. 저희가 공중보건 네. 아까 위생으로 따졌을 때는 먹는 물은 아니거든요. 아, 그거는 그래요? 이제 피부에 닿는 거나 접하는 건데 와. 지금 마셔야 되는 물이니까요. 자, 282였습니다. 하루 지난 물은 어떨까요? 6시간 사이에 한 28배가 지금 는 건데. 자, 아, 나 진짜 내가 다 걱정이 되네. 나 일주일인데 나는. 우와! 와. 얼마예요? 542. 2배 이상 오. 증가를 하게 되죠. 아,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그냥 물을 희석이 돼 있는데.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공중보건위생 기준치를 넘는 수치이고요. 실제로 이건 우리가 바로 마시게 되는 수치니까 몸으로 예. 그대로 흡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아. 자, 이렇게 세균이 많다는 거는 사실 생수라는 거는 우리가 깨끗하다라는 느낌으로 먹는 건데 그렇죠. 그냥 이거를 마셨으면 하루 지난 물은 내가 세균까지 그냥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예. 그럼 어떻게 마셔야 될까? 네. 예, 어떻게 간단해요. 마셔야 될까? 저희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게 입 대고 마시는 거였잖아요. 입 대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컵에다 따라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사실 구강 안에 있는 세균들이나 타액 네. 때문에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찌개도 왜 숟가락 계속 떠서 서로 공유하지 먹으면 말라고 하죠. 예, 그 자체가 상한다 얘기를 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이 이제 컵에 따라 마신 물입니다. 아. 컵에 따라 마셔서 하루가 지난 물. 하루가 지난 거. 네, 하루가 지난 물. 그러니까 입을 안 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입을 안 네. 대고 분리해서 먹었다는 거죠. 예, 요거 담궈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게 이제 우리가 내야 할 어떤 결론인 것 같아요. 예, 아까 과연 어떻게 입을 나오는지. 댔던 물은 500대 정도가 나왔죠. 눈으로 직접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컵에 따라 마신 물은 얼마가 나올까요? 예. 자, 10초 지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재는데 10초가 걸려요. 진짜 입 안 대고 네, 먹는 입안 습관을 대고 들여야 컵 되겠어요. 따라서 마신 물입니다. 우리 애들은 자꾸 얘기해도 입을 대 애들이니까. 거의 오염이 되지가 않았죠. 5밖에 안 나왔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생수가 4였잖아요. 그렇죠. 갓단 물이 네. 4고 지금이 그러니까. 5 정도이니까. 하루 지났는데 컵에 따라 마시고. 그러니까 생수가 4였으니까 그 4마리 중에 한 마리만 알을 깠네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 이렇게 생수 드신 다음에 병을 재활용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많아요. 입구가 작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척하기도 어렵고요. 맞아요. 네. 재질 때문에 소독도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네, 네. 재활용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야.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생방 중에 이런 실험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직접 여러분께 세균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쫙 하면서 보여드렸어요. 아마 많은 네. 분들이 보면서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와, 수건을 정말 빨았어야겠다. 아우. 건조를 잘해야겠다. 아우. 생수에 입 대고 마시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알려드리는 그런 보람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느낀 점이 마지막으로,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정 원장님 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그 세균 자체가 네.
모두 병을 만드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과도한 세균이 썩 우리한테 반가운 환경은 또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한 면역력과 깨끗한 환경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면 또 지금처럼 건강하게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네, 오늘 알려드린 대로 관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 세균이 이러면은 그냥 그게 다 무슨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다. 하지만 환경 자체가 더럽다는 거는 보여주는 수치잖아요, 그죠? 그걸 좀 주의하시라 이런 말씀이시고 민 원장님.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창 환절기,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여름으로 넘어갈 때는 세균 번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장염이나 식중독 같이 세균 감염으로 인한 질환들이 걸리기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팁들로 건강하게 생활 잘 관리하셔서 이번 여름은 세균 감염 없이 건강하게 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분은 또 오늘 무서운 얘기 하셨어요. 네, 여름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장염이고 뭐가 걸릴 게 많다. 두 분이 역할을 예. 잘 분담하셨네요. 장미연 씨. 아, 난 정말 오늘 속이 계속 안 좋으시죠? 오늘 방송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주부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 아. 많구나. 수세미도 좀 네, 갖다 맞아. 널어야 되고, 네. 그죠? 다른 건 아껴도 좀 그런 건 교체를 좀 자주 네, 해주고, 네, 네. 수건도 가능한 한 좀 자주 빨아주고, 네, 네. 애들한테 입대지 말고 먹으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아우, 예. 너무 할 일이 많아. 몸이 사실은 조금 불편하고 피곤해야 맞아요. 건강상으로는 좋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침이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좀 전에 민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여름이 되면 이제 더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위가 찾아오면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더위 때문에도 그렇고, 아까 세균 때문에도 그렇고. 자, 이 더위, 시원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 이색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음료를 넣기만 하면 살얼음이 생기는 아이고. 마술컵부터 쉽게 휴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까지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연일 30도씨를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 일찍 찾아온 여름 더위에 전국이 들썩이는데요. 올여름에는 더 덥다고 하던데요. 푹 찌고 많이 더워요. 올여름은 유난히 길고 더울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 와중에 한 발 앞서 여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더운 열기까지 꽁꽁 얼려버린다는데요. 시원하게 여름을 맞이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군포시,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 아이디어 상품이 있다는데요. 네,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얼음도 없이 컵과 음료만 제공. 익숙한 듯 음료를 컵에 따르는 손님들. 그런데 빨대로 마시지 않고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다? 자세히 살펴보니 오렌지 주스가 액체가 아닌 살얼음 상태. 우와,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 분명 얼음도 없이 주스만 따랐을 뿐인데요. 이제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냉동실 안에는 컵이 잔뜩 들어있는데요. 도대체 이건 뭔가요? 아이스컵입니다. 컵 안에 냉매제가 들어있습니다. 냉매제가 된 나선형의 커버가 온도를 낮게 유지해주는 비밀 장치랍니다. 영하 15도씨로 꽁꽁 얼린 얼음컵에 5도씨 이하의 냉장음료를 따르면 순간적으로 온도가 낮아져 살얼음이 생긴다는데요. 최대 1시간까지 시원함을 유지하는 이색 아이디어랍니다. 먹었을 때 안에 살얼음이 껴서 먹으면 슬러시 같은 기분이 들어요. Я такой стакан вижу в первый раз. Очень-очень вкусно, очень свежо. Первый раз вижу, как за считанные секунды в стакане содержимое превращается в лед. Это очень полезно, очень пригодится в жаркие дни, жарким летом. 주스에 얼음 넣으면은 되게 밍밍해지는데 이거는 얼음 컵 자체가 시원해가지고 먹는 동안 계속 시원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아이디어 상품을 찾아 도착한 대구광역시. 뜨거운 여름의 도시답게 후끈후끈한 열기가 벌써부터 느껴지는데요. 여느 식당처럼 평범해 보이는 고깃집. 이곳은 어떤 아이디어가 숨어 있을까요? 더위를 식히는 데는 시원한 맥주가 최고죠? 소주 한 병 주세요. 소주 한 병 주세요. 그런데 주문한 술병에 무언가로 돌돌 쌓여있다? 제발. 이것의 정체는? 뭐예요? 아, 이게 보냉팩인데요. 여름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대구잖아요. 어제 대구가 31도였습니다. 오늘이 29도인가 그런데요. 지금 이런 날씨에 이거 밖에서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금방 따뜻해지잖아요. 지금 한번 만져보세요. 이거 아까 한 3, 40분 됐거든요. 최고입니다, 최고. 액체 같은 병을 시원하게 유지시켜주는 보냉백.
과연 온도가 얼마나 유지될지 일반 컵과 보냉백을 두른 컵에 맥주를 따르고 20분 후 온도를 측정한 결과 보냉백을 두른 컵이 시원하게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깃집 같은 경우 열기가 좀 대단합니다. 그런 데서 저희가 술을 내보낼 때 소비자들이 좀 원하는 게 얼음에 좀 담아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좀 갖다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사용하게 되니까 저희가 제빙기에서 얼음을 쓸 필요가 없고 제빙기를 좀 덜 쓰게 되고 얼음을 덜 쓰게 되니까 전기세 절약도 되고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따로 만드신 분은 따로 계십니다.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한 공장. 개발자를 찾아 한달음에 달려왔는데요. 공장 안은 에어캡만 수두룩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보냉백 만드신 분 여기 계신가요? 아,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개발은 나의 힘 김기섭 대표. 현장에서는 뽁뽁이 아시죠? 창문에 베란다에서 쓰는 그런 뽁뽁이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문에 에어캡을 두르면 보온 효과가 생겨 실내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시키는데요. 보냉백에는 이런 에어캡과 단열재를 합체 음료가 가지고 있는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준답니다. 쉽게 변형이 가능해 다양한 크기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다는데요. 얼마 전에는 특허까지 받은 귀한 아이디어 상품이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출을 해서 그 제품 홍보를 좀 하고 좀 더 이쁘게 또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큼 다가오는 여름, 색다른 아이디어 상품들로 무더위를 훨훨 날리고 상쾌하게 맞이하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수십 가지 종류의 간판이 있는데요. 네. 간판은 가게의 이름과 그 성격까지 말해주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간판을 네. 무려 45년간이나 만들어온 간판 장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간판에 인생을 걸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가게의 얼굴이자 그 정체를 알려주는 간판. 업종에 따라 간판의 종류도 각양각색. 가게 하신 분들은요, 간판이 많이 중요합니다. 손님들은요, 간판 보고 많이 들어오셔요. 손으로 그려서 만들었던 과거에서부터 다양하고 화려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간판은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간판을 거쳐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경력만 45년, 한평생 간판과 사랑에 빠진 간판 장인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가게. 간판 수리 작업이 한창인데요. 약간 밑으로. 45년 동안 간판을 만들어온 신동순 씨. 오늘 의뢰가 들어온 간판은 글자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데 다른 글자는 멀쩡한데 하나가 말썽. 전에는 한 글자만 나가도 전체적으로 다 갈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개별적으로 보수가 가능해서 아주 편리해진 것 같아요. 글자를 하나씩 따로 제작을 했기에 개별 보수가 가능하다는데요. 오랜 연구 끝에 탄생한 간판입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이 돼요. 기존에 멀쩡한 간판이 획순하나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불 안 들어온 데만 AS가 가능한 방법을 제가 특허를 내게 됐던 겁니다. 장인의 작업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45년 동안 간판을 만들면서 늘 새로운 시도를 해왔다는데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낮과 밤의 색상을 조절하는 데 사용이 되어 왔던 필름인데 지금껏 사용하다 보니 이 내구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서 제가 고안한 게 스텐에 타공을 해서 레이저로 타공을 해서 만들어낸 게 이 제품입니다. 기존 간판이 지닌 단점을 그만의 노하우로 보완해 특허까지 취득했답니다. 17살에 시작한 간판 제작. 그 세월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하나에서 10가지 완성을 시키는 모든 작업이 수작업이에요. 손으로 직접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뭐 나무에다가 뭐 페인트 칠하고 벽에다가 직접 붓으로 페인트를 칠해서 조금 삐져나오면 그거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해야 된단 말이죠. 정말 힘들었죠. 밤을 새서라도 해서 그걸 해야 되니까. 그렇죠. 간판 제작 기술이 좋아지면서 고객들이 선호하는 간판 양식도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는데요. 예전에는 크기가 무조건 크면 좋다고 하는 인식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지금은 빛이 일단 밝고 오래가고 또 디자인도 예쁘고
요즘 추세가 이런 간판입니다. 유행에 민감한 요즘 시대에 딱 맞는 간판을 개발했다는 장인. 글자 틀 안에 LED 전구를 넣고 그 위에 특수 용액을 부어줍니다. 글자를 건조기에 넣고 1시간 정도 굳히고 나면 완성! 기존 간판보다 밝고 선명한 빛을 낸다는데요. 수지 채널 간판이라고 합니다. 조명 상당히 밝죠? 요즘 그 고객분들이 많이 찾는 그 간판이에요. 정성껏 만든 글자의 정체는 바로 채널A 간판인데요. 제작진을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이랍니다. 밝고 화사한 느낌이 참 좋죠?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온 간판만 10만여 개. 간판은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간판도 예술입니다, 예술. 이 길거리 모든 간판들이 다 제 규격에 아름다운 디자인에 의해서 표출이 된다면 세상 자체도 아름다워져. 세상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고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아름다운 간판들. 그 간판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립니다. 네, 생방송 함께 하겠습니다. 김현의 고문은 지금 시간은 8시 51분이고요. 이번에는 네. 톡톡 생활경제 이어가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스승의날까지 챙겨야 할 게 너무나 많은 5월달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챙겨야 할 게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못 챙긴다는 근로장려금인데요. 예. 어떻게 신청하고 또 어떤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짚어드릴 텐데요. 네. 먼저 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좀 굉장히 좀 생소하네요. 예. 그렇죠. 네. 근로장려금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노동이나 근로를 하는 뭐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좀 더 힘내시라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셀러리맨 근로겠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자 소득이 있는 분에 한해서 이 지원금이 나가게 되는데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겠죠. 좀 열악한 계층, 힘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조세복지형 차원으로 이 근로장려금이 이제 지원이 되는데 뭐 소득도 중요하겠고요. 재산도 중요하겠고 가구 수, 부양 가족이라든가 또 본인의 나이 여러 가지 기준이 좀 타이트합니다. 근데 여기가 다 맞게 될 경우에는 올 9월에 지급이 되는데 그동안의 역사를 좀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요. 벌써 한 10년 정도 됐는데 한 평균 연간 한 명당 해당자라면 한 70만 원 선, 작년은 지금 72만 원 평균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최대액은 1년간 250만 원까지도 뭐 가구수나 이런 조건에 따라서 되게 되는데요. 지금 가구수는 157만 명이고 숫자로 따지면 한 3만 명 정도, 300만 명 정도가 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바로 5월이 이 신청 기간이다라고 해서 좀 오늘 세세하게 따져보려고 합니다. 300만 명이면 꽤 많은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격 조건 자체가 좀 완화됐다면서요? 네, 올해는 굉장히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완화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이 단독 가구 같은 경우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확대가 된 겁니다. 많이 낮아졌네요. 그렇습니다. 만 30세.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부터 만 30세가 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뒤로 소득이라든가 재산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기존에는 나이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30세까지 확대가 돼서 사업하시는 분 또 셀러리맨 분들 중에 이 저소득층들은 관심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70세 이상 부모를 모실 때는요? 네, 70세 이상 부모 부양 같은 경우에는 헛벌이 가구로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중에서 7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명이 버는 걸로 헛벌이 가구로 인정을 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부모님을 모실 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특히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70세 부모인데 자식이 20대예요. 20대가 모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좀 늦게 늦둥이가 나서 이 경우에는 첫 번째 30세까지 확대를 했다라고 하는데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할 때는 20대 가구도 받을 수가 있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으로 따지면 해당이 안 되는데 안 되지만, 두 번째 조건 때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때는 헛벌이 가구로 인정을 받으면서 좀 더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것도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됩니다. 70세가 우선한다. 그렇죠.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여러 가지 가구 유형이 있는데 가구 유형은 어떻게 구분이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기준을 또 들어가 보면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는데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는 부모, 즉 가령 뭐
어머니 혼자서 아이들을 키운다거나 하는 그 가구의 네. 단독 가구라고 이제 분류를 해서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이 다르게 되고요. 헛벌이 가구는 이제 부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버는 가구를 이제 헛벌이 가구. 또 맞벌이 가구는 이제 둘이 모두 벌 때 그렇죠. 맞벌이 가구인데 네. 이 분류가 왜 중요하냐면 네.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열심히 일하니까 소득이 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맞벌이 가구와 헛벌이 가구를 같이 비교해서 이 소득 기준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단독 헛벌이 맞벌이에 따른 이 연간 소득 기준이 다른데 아예 쭉 이참에 설명을 해드리면 네.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300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단독 가구인데 1,300만 원이 넘으면은 해당이 안 된다. 안 된다. 그 경우에는 최대 85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네. 헛벌이 부부 중에 혼자 벌었을 때는 이제 연소득 기준이 2,100만 원, 연봉 2,100만 원, 뭐 사업소득 2,100만 원. 따라서 2,500만 원이 되면 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더 좀 넓혀줬습니다. 네. 그래서 연간 부부가 버는 합산이 2,500만 원이 안 넘을 때는 최대 지급액을 250만 원까지 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해당하시는 분들 우리 부부들이 네, 지금 네, 혼자 버나 맞벌이나 버나. 이런 네.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 기준은요? 재산 기준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아, 1억 4천.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좀 이따 뭐 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부동산, 뭐 차, 전세금 이런 걸 다 합쳐야 됩니다. 분양권 네. 이런 거. 그래서 1억 4천만 원이고 저게 넘을 경우에는 또 해당이 안 되고 1억 4천이 안 되는 분에 한해서만 이 근로장려금이 나가게 됩니다. 네, 이런 조건들을 좀 꼼꼼하게 여러분께서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은요? 네, 근로장려금의 액수가 상당히 상향 조정이 됩니다. 이 가구별 산정액 이런 표현을 듣는데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 액수입니다. 네. 앞서 말한 것처럼 단독 가구가 작년까지만 해도 최대 지급액이 연간입니다. 77만 원인데 이번에 85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네. 헛벌이 같은 경우에는 185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맞벌이 부부가 함께 벌었을 때는 이제 230만 원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250만 원까지 이제 산정액이 상향 조정이 됐는데 잘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저 최고 액수를 받겠습니까?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저게 받죠. 최대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250만 원, 무조건 2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연간 기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연봉 2,100만 원 그 하에서 이 소득이 받게 되는 금액은 조절이 된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개정 사항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네. 중요한 건 신청 기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5월 1일부터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이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신청주의를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지 혜택 중에서 정부가 막 가서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찾아가서. 본인이 신청해야만 네네네.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네네. 이건 신청주의입니다. 하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 이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이거든요. 뭐 홈택스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게 있고 뭐 모바일 앱, ARS 전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한번 이 해당하시는 분들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예, 만약 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면 기회가 사라지나요? 예, 그 5월 31일이면 나 어떻게 뭐 서류 준비도 못할 텐데라는데 일단은 이제 31일까지가 정식이고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받을 수 있는 액수의 90%까지밖에 못 받는다라는 것이고 지급은 언제 되냐? 9월입니다. 그러니까 9월에 이제 이번 5월에 완벽하게 신청을 하시면 해당이 되는 분들은 9월에 이제 돈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제 신청 안내문을 보냈겠죠? 네. 예, 이거 받는 분들은 다 지급 받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제 350만 가구에 발송이 됐거든요. 그래서 350만 가구 이제 받아보신 분 시청자분들 중에 계실 거예요. 신청을 할 텐데 이게 작년 말 기준에 해당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월부터 5월에 또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뭐 통지서를 못 받은 분들 중에서도 아니 나는 왜 안 돼? 나는 열심히 일해도 지금 소득이 뭐 연간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은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되고 또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또 다 되는 것도 아니고라고 하기 때문에 안 받은 통지서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기회가 있으니까 꼭 한번 같이 신청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하나만 좀 전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복지 정책이고요. 세금을 통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거나 이 사기 같은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민감하네요. 엄격해요. 그러니까 과실일 경우 또 자기가 알고도 사기가 있고 아예 위조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뭐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위조하게 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아까 재산 산정액에 있어서 1억 4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나는 빚이 한 2억 있어. 예. 그러니까 1억 4천 빚이랑 1억 다 이렇게 까면은 된다. 난 0이야. 안 됩니다. 이런 부채는 예외로 한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부채는 빼시고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네요. 입주권 이런 것도 철저하게 따져야 되고 체납세액, 세금 안 낸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까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세금으로 나가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차감해서 준다라는 것도 함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어제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우리의 방탄소년단이 2년 연속 수상을 또 했고요. 탑 소셜 아티스트상. 게다가 어제 방탄소년단 신곡 무대도 함께 펼쳐졌다라고 하는데 그 현장의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시선이 쏠린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떠나갈 듯한 함성에 진행자는 귀마개를 했습니다. 멤버 7명의 역동적인 노래와 춤이 화려하게 무대를 수놓자 관객들은 다 함께 부르는 떼창으로 화답합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인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아시아 가수 최초로 신곡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또 2년 연속으로 빌보드의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상은 톱스타 저스틴 비버가 독차지해온 부문으로 국제적인 인기와 영향력이 결정적입니다. 이 상은 정말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새 앨범 공개와 동시에 전 세계에서 팬들의 신곡 감상 영상이 올라올 정도로 인기. 유명 가수들조차 함께 찍은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리며 방탄소년단의 팬을 자처합니다. 국내 분들만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영역이고 해외에서 방탄소년단이 이만큼 폭넓게 뜨겁게 지지받고 있다는 것 그 자체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하겠고요. 이미 지구촌 스타로 우뚝 선 방탄소년단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채널A 김예지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무대가 펼쳐졌네요. 네. 자, 이번엔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채널의 DDM CF에 나가 있습니다. 김혜연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요즘은 먼지 걱정 없이 공기가 깨끗해서 마음까지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늘도 역시 쾌적한 공기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지금 상암동의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2도로 어제와 비슷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비 예보가 있으니까요. 날씨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 중서부 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니까요. 접이식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영동 지역은 5mm 안팎, 그 밖의 전국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제주 남쪽 먼바다엔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요.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중국 고비 사막과 내몽골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발원될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영향 여부는 유동적입니다. 앞으로 예보되는 기상 정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 대전이 16도, 춘천 14도, 안동 대구 1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 24도, 안동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낮 시간엔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로 치솟으니까요. 볕이 강한 오후 시간엔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시고 자외선 차단에도 꼼꼼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볕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외선에 강하게 노출되면 백내장 등 안질환에 노출되기 쉬우니까요. 이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선글라스 착용도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5월 22일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네. 부처님의 뜻이었던 자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의미 있는 날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Bye.